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LG화학,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고,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LG화학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좌절할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이 사실 코로나 쇼크 이전에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던 종목이었는데 한 20만 원대부터 쭉쭉 올라오더니 40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코로나 쇼크를 맞고 그다음부터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년의 추세를 보면요. 계속해서 상승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힘든 구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힘들었던 구간은 8, 9, 10 요 시기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하락하면서 횡보했었던 요 기간이 좀 이제 힘들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하락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슈가 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죠. 바로 그 이슈는 분사 소식이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띄어서 100% 자회사로 분사를 했다. 100% 자회사면은 사업부하고 뭐가 다른가 할 텐데, 이게 인적 분할로 반반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 비율대로 잘라서 상장시킨 게 아니라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100% 자회사로 품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1%도 아니 단 한 주도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그냥 LG화학 지주사인 LG화학을 통한 간접 그런 투자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은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죠. 근데 애초에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 자회사였어요. 원래 자회사. 그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를 간접적으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주주들이 카카오 게임즈에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회원님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솔루션이 애초에 100% 자회사였다라면 이제 이슈가 안 되는데 원래는 LG화학 안에 있는 그 사업부였는데 그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사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LG화학을 뭐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화학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한 거다라는 그런 주주들이 굉장히 많았고 뿌리 많이 났었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이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또 이제 뭐 반대를 하네 뭐네 이러면서 노이즈가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오르고 보니까 그 심각한 상황이 물음표가 돼버린 거 버리죠. 그게 진짜 악재였으면 주가가 이렇게 갔겠죠, 회원님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상황들이 이 주가가 앞으로도 더 하락을 할 이슈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이슈인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LG가 그 SK한테 소송에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무언가 우리나라 안에서 두 기업들이 소송을 벌이고 치고받는 사이에 세계에서 무언가 조금 이제 따돌림을 당한 듯한 뭔가 소외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그 배터리를 미래에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각형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을 이제 할 거고 23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30년부터는 그거를 80% 비율을 올리겠다. 실질적으로 23년부터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한 2030년 이후에는 주로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폭스바겐이 굉장히 큰 거래처이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베이션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깍형 배터리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피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의 흐름은 그냥 다 같이 하락합니다. LG도 하락하고 있고요. 주가 조금 더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였어 가지고 네, 네, 그리고 폭스바겐, 삼성 BMW 전통의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은 약간 거의 뭐 보합에 가까운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 SDI라고 해서 현재의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지금의 이런 하락세가 이제 그 깍형 배터리로의 어떤 시대 전환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는 반사 이익, 뭐 반사 수혜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배터리 3사가 같이 떨어지는가? 요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좋은 일은 아니고 악재인 건 맞는데 그게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 주가의 하락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들의 매도세, 수급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 9, 10월에 보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힘든 시기였어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좀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버틸 수가 있었고 금액이 크죠.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지금 보면은 과거 매수한 물량들을 지금 파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물론 최근까지도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세를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금 오히려 싸게 매수했었던 2차 전지들을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고 그 기폭제가 그 폭스바겐 이제 그거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뭐 당장에 어떻게 될 만한 그런 악재라기보다는 이러한 좀 악재가 발생을 했네. 그러면 지금 그냥 이번 지금 어차피 수익이 크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좀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메이저들의 움직임 때문에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무슨 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거래처가 폭스바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폭스바겐의 매출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뭐 당장 뭐 내년부터 뭐 올해 내년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좀 먼 미래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손 놓고 그냥 당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대응을 이제 하겠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점쳐져 있고 지금의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 이런 전지주들의 조정, 물론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시기가 뭐 절망적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없는 분들은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LG화학 이게 주가가 지금 비싸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있었는데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 호재가 생깁니다. 어떤 호재? 주가가 싸다. 네.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이제 호재가 생기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상승하기 마련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막았으면 뭐 전기차 산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시작이고 사실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배터리 업체들이 폭스바겐의 어떤 그런 발언 때문에 무너진다? 저는 이게 만약에 그럴 정도의 산업이고 그럴 정도의 회사였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 하나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뭐 주식이 막 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뭐 좌지우지 될 정도라면은 그 기업의 어떠한 그 방향성까지 바꿀 정도라면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너무 과도한 우려는 독이 된다. 지금의 하락세는 수급에 의한 시장도 안 좋지 않습니까? 시장도 안 좋고 이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매도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다. 결국은 주가가 지금 조정 중인데 뭐 오늘 월요일 다음 주가 이제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절망스럽거나 2차전지를 LG화학을 단타 치려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몇 개월, 몇 년 이상 뷰를 바라보시고 뭐 10년 보신다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건데 이러한 하락의 장세는 오히려 없는 분들이나 비중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위태위태한 라인인 건 맞습니다. 살짝 깨고 올라갈 건지 많이 깨고 올라갈 건지 월요일부터 바로 올라갈 건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77만 원부터 82만 원 사이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 횡보를 하든지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LG화학의 코스닥 중소형주도 아니고 너무 막 기술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차트보다는 수급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언제까지 팔고 이들이 계속 팔면은 사실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언제쯤 매도를 멈추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3사 2차전지 섹터는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즐거운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